자,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이 미국 쪽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인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요거 발표를 앞두고 시장 전체는 관망 심리가 좀 짙어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하기로는 대략 1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년 동월 대비 2.9%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는데, 지난해 12월 3.4였던 걸 생각을 하면은 어? 야, 이렇게만 나와도 되게 괜찮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월 대비 3.7% 오를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12월 3.9 상승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준 위원들이 최근에 꾸준하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급하게 움직이진 않겠지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보여지게 되면은 우리는 차근차근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겠다. 이런 식의 스탠스를 보여줘 왔기 때문에 CPI가 이번에도 좋고 그 다음에 발표될 PPI까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그럼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연하게 이전보다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장 전체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머리가 들리는 이런 효과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거는 아직 완벽하게 나온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를 기준으로 1월달 금리를 다시 3월달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 15.5%, 그리고 이제 5월 같은 경우에 55.8까지 빠졌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는데 이 수치가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게 된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체크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좋은 부분으로 시장에 발표가 되어서 5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게 된다면 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황이 좋으니 이거 속도 붙고 잘 하면은 최근에 이 3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다가 조정 나온 종목들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들 요거 기대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성장주들 조정 나오고 있는 거 머리 들릴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곧 있으면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이번 주 16일에 발표될 PPI, 그리고 15일 날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요거까지는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72.92달러로 플러스 0.1%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상승,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우리가 봐야 되는 뉴스들 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해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게 많죠. 증시 자체가 뭐 중국의 규제도 그렇지만 계속되는 중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잘 살아나지를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외국인 투자자들 여기서 완벽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여기서 들려오는 소식, 중국 부양카드 곧 있으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 보기로는 미국 금리랑 맞춰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 중국이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면 한국은 여기에 연결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그동안 좀 큰 이 악재를 봤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건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중국인데 그냥 우리나라 자체가 좋다라는 게 매력적인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이렇게 미국도 괜찮아지고 중국도 괜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 인하 지연 때문에 빠지게 되었던 바이오를 필두로 하는 이러한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뭐 약발 떨어진 바이오 얘기 나오고 있지만 다시금 그런 부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투자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바닥에서 계속해서 수급 들어오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장은 반도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도체 업사이클 시작됐다. 미국 진출 속도에는 삼성과 SK 요거 보시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성장주의 끝판왕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 배터리 공장 점검 얘기하면서 투자 계속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표하는 거 인상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2차 전지 양극재 이런 쪽 조금 조용할 수는 있어도요. 시장 전체가 괜찮아지면 어느 정도의 반등폭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걸 감안하시면서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도 팀 코리아로 어떻게든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어서 2차 전지도 이 규제를 조금 완화해 초고속 특허 심사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발표한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2년을 2개월로 단축한다라고 하죠. 이 좀 업계에 있는 이 다양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가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쉽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다양한 부분이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AI, 로봇 같은 경우에도 조용하더라도 결국에는 올라오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 기기 이쪽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올해 초까지 주목을 받다가 요즘엔 잠잠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고령화율이 높고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좀 비싸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할 테니까. 그래서 헬스케어 기기 이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스킨 부스터라고 해가지고 피부 미용 관련해가지고 뭐 보톡스나 필러부터 해서 이제 뭐 파마 리서치까지 다시 파마 리서치처럼 피부에 뭐 쏴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리스크 초비상 얘기 들려와가지고 일단 좋은 부분은 좋은데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면 좋겠다. 요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아, 이거 쉬었다가 하니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봤으니 잘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부드러운 이러한 시장 정리를 다시 한번 올 테니 내일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하시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고요. 그럼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상황이 좋아요. 개인적인 좀 심정을 좀 말씀드리면 이것만 유지되더라도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겠다. 추세 자체가 이제 크게 좀 바뀌려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있으면 나타날 골든 크로스까지 만나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빠른 시간 내에 추세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핵심으로 우리가 짚으면 좋을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자, 일단 요즘 이런 내용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 센터 글로벌 확대에 제동이 걸릴까? 근데 데이터 센터 하면은 실제로 한국에서도 투자가 많이 들어갔고 이를 유치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도 많았었기 때문에 굳이 이걸 왜 막으려고 할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전력 소비 폭증에 환경 문제 심각 이거는 물론이거니와 전력이라는 게 일정하게 생산되는 양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너무 많은 전기를 가져가게 되면은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가 모자라? 그럼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조심스러워하는 이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데이터 센터는 이제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AI의 패권을 잡기 위한 전 세계의 움직임이 보여지고 여기에 핵심도 역시나 데이터 센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겨우 이 문제 때문에 데이터 센터 유치를 안 하는 국가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어떻게 이게 굴러가게 될까요? 패권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를 주도하는 국가에 끌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자국의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힘들더라도 전력 부분에 이제 추가적인 투자를 하면 했지 데이터 센터 투자를 멈출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니, 데이터 센터 늘어나는 건 오케이인데 얼마나 늘어나려고 하길래 시장에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는 거냐. 제가 이제 과거에 봤던 자료가 있는데 예시가 이제 검색이었거든요. 구글이 한 1 정도의 자원을 소비한다라고 하면요. 이 AI를 이용한 검색은 3 정도를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단순 검색만 해도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뭐 논문을 써준다든가 아니면 AI를 통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자원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3배 늘어나야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게 사용하는 곳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앓는 소리가 자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기할 순 없기에 그럼 사람들은 대안을 찾으려고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다? 뭐 친환경 쪽은 태양광, 풍력 뭐 이런 쪽일 것이고 그리고 가스 관련된 발전들도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그래도 유력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다? 소형 원전을 필두로 하는 대형 원전들. 그 중에서도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많이 없었다가 지금 확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장 성장성이 높은 섹터다. 이렇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 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야기 드리려고 있잖아요. 심플하게 이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부산이 먹을 게 많은 시장이 온다라고 보기가 괜찮은 것이죠. 그리고 이 외에도 가스, 부산이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터빈 만드는 이러한 회사고, 그리고 이 원전이랑 이쪽이 연결되면 수소도 이제 커지게 되는데 이것도 탑 플레이어 중에 하나고, 그리고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도 한국 1등 사업자. 태양광은 영향력이 없지만 근데 그 이외에는 다 좋다고요. 특히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제약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별 말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두산이 아 얘네가 선택을 잘했구나 라고 보기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지금 원전, 부산 에너빌리티, 가스, 수소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외국인 엄청 매수했죠. 오늘 좀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매수했던 물량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걱정할 거 없고 오히려 오늘 기관 쪽에서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아, 현재 구간은 기관이 생각하더라도 매력적인 자리구나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지라인 같은 경우에는 뭘 보면 좋다? 그냥 여기 아래 있는 이평선 이탈 안 하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1선 올라오고 61선 올라오고 121선 조금 더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며 완벽한 정배열. 여기 안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수급 좋은 거랑 엮어서 보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딱 배열 완성되었을 때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몇 달이고 계속해서 눌렸던 요 121선을 돌파하고 추세를 돌아서기 위한 이렇게 쌍바닥까지 만들고 정배열 완성돼. 그럼 여기는 수월하게 돌파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과거에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이렇게 핵심 라인 돌파하면은 241선 언저리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거 다시 과거 핵심 라인 돌파하면은 요 481선까지 올라갔던 거 많이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까지 한번 1차적으로 여러분들 목표를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돌파한다면 단기적으로 한번 더 변동성 노리고 위에서 이제 버티는 모습까지 보여줬을 때 2만원 아래까지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2만원이야? 영상에서 말씀 많이 드리고 있지만 다시 영상에서 말씀 많이 드리고 있지만
개미들이 가장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아래까지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자는 거죠. 나중에 여기까지 갔을 때 다시 한번 또 전략을 점검해 보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위치에서 보면 좋을 만한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봤는데 요거 총정리 한번 하면서 영상까지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원전을 필두로 두산이 하는 핵심 사업은 현재의 상황을 보면 계속 좋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올해 상반기에 체코 폴란드 관련해가지고 원전 수주에 대한 결과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초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지켜보자.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수급, 외국인 기관, 앞으로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지라인은 요 겹쳐있는 부근, 여기서 버티기만 하더라도 그냥 홀딩하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배열이 완성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쌍 바닥에 방향 자체가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쭉 올라가는 걸 노려보면 좋은데 그랬을 때 우리의 목표는 241선 아니다. 481선. 여기를 1차로 잡자. 그리고 여기를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2만원 아래까지. 자, 그렇게 해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짚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그냥 제 감정을 좀 말씀드리면 그냥 오늘 너무 괜찮다 정도로 여러분들도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참고하시면서 전략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